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초가 탄탄한 문해력 길러주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라는 게 있고 스텝이라는 것이 있죠. 문해력에도 그렇습니다. 문해력 발달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4단계 중에 앞에 1단계, 2단계가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기초를 잘 잡아놓은 아이가 3단계, 4단계 더 고급 문해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이미 3단계, 4단계 고급 문해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단계, 2단계를 더 탄탄하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 문해력 더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앞에 2단계 문해력의 기초를 잡아주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고급 문해력 기르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은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초가 탄탄한 문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첫 번째는요, 문해력의 뿌리입니다. 우리 나무를 이야기하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튼튼하겠죠. 사실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해력의 뿌리가 약하면 절대로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없겠죠. 뿌리가 강하면 나무가 좀 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나무가 멋져 보여도 결국 말라 죽고 말 건데요. 문해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문해력의 뿌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해력의 뿌리가 강해야 아이의 문해력이 올곧게 크게 아름드리 나무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해력의 뿌리는 보통 0에서 7세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 나이가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돌이킬 수 없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이가 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할지 한번 잘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의 뿌리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구어의 발달,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구어의 발달이라는 것은, 구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책에 적힌 글은 문어라고 하죠.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구어가 발달을 해야 문해력이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어와 문어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같거든요.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해력은 바로 이 구어에 기초를 둡니다. 구어는 더 쉽고 문어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단어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책에 적혀 있는 문어는 굉장히 글이 복잡하고 문법이 정확하죠. 그래서요, 구어가 발달을 하면 문해력을 성장시키기에 훨씬 좋습니다. 구어가 발달을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어 위에 문해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책을 읽고 연습을 안 하면 문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어가 부족하면 문해력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구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었을 때 구어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기르면 구어가 성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구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말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책을 읽으면서 물건의 이름들, 동물의 이름들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혼자 하는 무언가에 빠져서 대화를 잘 하지 않으면 구어가 발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화, 이런 대화들이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아이의 구어가 발달을 하고 문해력이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읽기와의 만남 말씀드렸는데요. 읽기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에게 체험을 시켜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책 읽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책을 읽어줌으로써 책이란 것이 참 재미있구나, 책이란 것을 이렇게 읽는구나, 읽기와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짧은 메모를 쓴다든지 해서 문어를 이용해서 소통을 한다면 아이가 글을 쓰는 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초가 탄탄한 문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오늘 두 번째는요, 소리 읽기입니다. 이제 0세에서 7세까지 문해력의 뿌리를 탄탄하게 하면 이제 한 7세부터 8세까지, 8, 9세까지 우리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소리 읽기가 한글 공부 플러스 유창하게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글을 읽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바로 읽기 유창성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읽기 유창성을 기르는 겁니다. 읽기 유창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올바른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자꾸 틀린 소리로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유창성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해독 과정의 자동화입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읽기는 읽는데 얘를 더듬더듬 읽으면 안 되고 쭉 하면서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이고 이것은 아니까 가다라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탁 보는 순간 가.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글자를 보면 시읒, 에, 세, 지읒, 오, 이응, 종 이렇게 안 읽잖아요. 탁 한눈에 보는 순간 세종대왕이라고 읽죠. 바로 이것이 해독 과정의 자동화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운율법에 맞는 읽기인데요.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감정을 실어서 읽는 사람이 있고 로봇처럼 따따따따따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게 운율법의 차이인데요. 운율법을 잘 사용해서 말하듯이 읽어야 읽기 유창성이 좋은 겁니다. 그럴 때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읽기 유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말놀이 같은 것들 좋고요. 또 동요도 많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어 해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한글 익히기를 할 때 단순히 문제집으로 기역,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은 약간 지양을 하시고요. 이야기를 기반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이 적용이 돼야 되지,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거는 기억, 이거는 니은 이렇게만 외우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글을 익힌 다음에는요, 다양한 읽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창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책에 담아두었으니까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초가 탄탄한 문해력을 길러주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문해력에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문해력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문해력의 근본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구어의 발달,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써 아이의 말 솜씨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어릴 때는 많은 말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이름들, 어휘들, 고급 어휘, 희귀 어휘, 학문 어휘를 자꾸 쓰면서 아이에게 어휘를 들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는 모습, 그리고 아이에게 읽어주기, 그 다음에 뭐 요리책이라든지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이가 읽기는 참 유용한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가 재밌고 유용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어도 발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읽기에 시범을 보이거나 읽기가 유용하다는 것을 잘 들려주지 못하면요, 아이는 왜 읽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소리 읽기였죠. 문해력의 뿌리를 잘 형성을 하면 이제 6, 7, 8세 때 한글을 익히고 책을 자연스럽게 읽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소리 읽기라고 하는데요. 소리 읽기에서는 읽기 유창성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읽기 유창성은 정확하게 단어를 해독하는 것. 우리가 한글 공부하는 게 바로 정확한 단어 해독을 배우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배워가지고 단어 보면서 읽어내는 것, 정확한 단어 해독이고요. 두 번째는 해독 과정의 자동화라고 했어요. 언제까지고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기억이고 이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딱 봤을 때 문해력 수업 하면 눈으로 보는 순간 문해력 수업이라는 소리를 알 수 있는 것, 바로 해독 과정의 자동화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운율법에 맞는 읽기인데요. 스타카토로 읽듯이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읽기 유창성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창성이 부족하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문해력의 뿌리는 탄탄한지, 소리 읽기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5학년, 6학년 중학생이더라도 문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 문해력 수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 교육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